5단원이고 여기 초반부에는 뭐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좀 요 모양 있잖아.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미분계수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모양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 요게 민정아 뭘 나타내는 모양이죠? 얘가 F 프라임 A를 나타내는 모양이지, 그치? 뭐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렇게 써도 이것도 민영 어때? F 프라임 A를 나타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거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분모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거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아니지 뭐 여기다 요렇게 A 플러스 2H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대로는 미분계수 모양이 아니지. 여기에 2를 붙여가지고 대신 뒤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서 요 앞부분이 미분계수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쓰는 거였죠. 그쵸? 이 모양을 만들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계수고 도함수를 나타내는 모양도 똑같죠? 요거 요렇게 된 거. 요 모양을 잘 보시면 이것도 역시 H가 0으로 가면 F'X를 나타내는 모양이겠구나. 좋아. F'X가 곧 도함수잖아.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잘 기억해 둬야 된다. 자, 미분법의 공식들은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미분하는 거 말하는 거고. 4번에 곱미분 이거 기억나지, 민영아? 네. 곱미분. 자, 그럼 혹시 이렇게 생긴 거는 미분 어떻게 하지? F라는 함수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여기 미적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미분을 하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3x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있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민정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병준이 5단원 있어? 저기 뒤에 5단원 처음 나가는 거라서 없으면 뒤에 거 갖고 오시고. 이렇게 생긴 함수는 x의 5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3x-1이라는 함수를 합성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겉에 있는 함수인 거고 이게 속에 있는 함수인 거야. 그치? 합성함수란 말이지. 일종의 합성함수.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겉에 있는 함수가 일단 미분이 돼. 얘 미분하면 5x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일단 5 내려오고 요런 거에 4제곱 이런 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던 3x-1은 일단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미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뒤에 곱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럼 3x-1을 미분하면 3이잖아. 그래서 속함수의 미분 3이 뒤에 한번 곱해줘야지 미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쓰자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앞에 있는 f 이게 겉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를 한번 미분을 해주고 안에 거는 그대로 한번 쓰고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안에 있는 애를 한번 미분해서 속함수를 미분해서 뒤에다 한번 곱해준다.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고,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 차수가 높은 다항함수 같은 거 전개 안 시키고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 얘긴데, 접선의 방정식. 경준아, 접선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뭘까요? 접점이지. 그래서 항상 접선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접점의 좌표를 뭐 t, ft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시작하는 문제는 쉽게 접선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접점을 모를 때는 항상 접점부터 잡으면서 시작을 한다. 그럼 접점이 t, ft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지, 병준아? f'(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민영아,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써야 되지? y는 f'(t) 괄호 x-t
더하기 ft, 그치? 요런 구조로 쓸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접점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나와 있거나 그런 게 세 가지 형태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요거를 쓸 수 있으면 상황에 맞게 우리가 활용해서 접선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로레 정리로 가면 7번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나와있죠. 로레 정리란 AB에서 연속이고 거기서 미분 가능할 때 FA와 FB가 똑같으면 F'C가 0인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라인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내가 이 둘 사이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연결하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로 연결하면 반드시 이 A와 B 사이에 자 기울기가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가 0인 점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게 로레 정리고요. 평균값 정리는 이게 꼭 A와 B가 같은 높이가 아니더라도 그치? 이렇게 서로 기울어져 있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미분 가능한 함수로 연결한다. 어떻게 연결을 하던지 간에 반드시 요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이게 평균값 정리죠.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이런 게 진짜 미분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 내용들이죠. 자, fx가 민정아,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걸 우리가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이 개념을 나와있죠, 뒤에? 뭐 한다? 증가한다. 그치?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같이 커져. 이걸 증가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x값은 커졌는데 함수값은 작아졌을 때 걔를 뭐라 그래? 감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증가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증가하고 있으면 그 구간, 증가하는 구간에서 f'x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그쵸?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등호를 붙일 수 있어. 그래서 크거나 같다. 반대로 감소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극대극소는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지점이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인 거고 근데 미분해서 0이 됐다고 해서 거기가 무조건 극값은 아니지 병준아. 미분해서 0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자, 만약에 F'이 이렇게 생겼어.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F'을 쓴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부호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점 같은 경우에는 F'의 값은 0이죠. 하지만 여기는 극점인가요? 아니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극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F'의 값이 0이면서 반드시 그 좌우에서 부호가 어때? 바뀌어야지. 여기처럼. 그치? 여기는 극점이지. 극대니 극소니. 극소지. 그치? 하지만 여기는 극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가지고 극점 찾을 때 미분에서 0 되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는 순간, 변하는 지점, 거기로 있는 극점이라고 하죠. 극대 혹은 극소. 자,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는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인데 민영아, 보통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 하면 그 주어진 구간에 어떤 지점들을 확인하면 될까? 일단 구간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이야. 그러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그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구간의 양 끝점 그리고 또 최대, 최소가 될 가능성 있는 점이 누가 있어? 봐봐. 내가 만약에 요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구간의 양 끝에서 최소와 최대를 갖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떤 함수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어. 그럼 이 함수는 최대 최소를 양 끝에서 갖나요? 갖지 않죠. 그죠? 이 구간 내에 들어있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최대 최소잖아. 이런 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극. 여기가 뭐야? 극대. 여기가 극소.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자, 딱 세 지점입니다. 구간의 양끝점, 구간 내에 있는 극대점, 극소점. 그치? 요것들이 최대 최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어? 그러면 구간의 양끝과 그 구간 내에 있는 극점들만 살펴보면 되죠. 그것들 중에 제일 큰 데가 최대, 그것들 중에 제일 작은 데가 최소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은 fx는 0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점의 x좌표다. 기억나죠? 그죠?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다. 그리고 fx는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바로 요 fx는 0의 실근인 거죠. 실근을 우리가 그래프로 볼 때는 x절편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 뭐 fx는 k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그럴 때는 y는 fx라는 그래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k라는 상수함수 하나 그려가지고 이 둘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 fx 그래프 딱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점의 개수 변하는 거 보는 거 있죠? 그쵸? 그런 게 이제 이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 활용해서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민정아,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fx가 0 이상이다 를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는 그 구간에 무슨 값만 갖고 오면 될까? 최소값, 맞아. 이 구간에서 fx가 갖는 제일 작은 값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걸 보여주면 나머지 값들은 다 자동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런 것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최소값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최대값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죠. 그쵸?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을 잘 보시고 내가 그 주어진 구간에 최대 혹은 최소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속도, 가속도 이거는 기본만 기억하면 되죠.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또 미분하면 뭐가 되죠?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x를 ft라고 했을 때 v는 f't가 되는 거고 a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f't가 되는 거고, 그치? 이게 속도, 가속도의 제일 기본이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에 1번부터 볼게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h에 대하여 다항식 y는 fx에서 x값이 1-h부터 1+h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저거다. 자, 일단 평균 변화율. 병준아, 평균 변화율을 그냥 세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더 익숙한 세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기울기지, 기울기.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기울기라는 표현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어느 점과 어느 점이라 그랬냐면 x값이 1-h부터 1+h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랬단 말이에요. 그치? 보통 우리가 기울기 쓸 때는 이런 거잖아. f, fa라는 점과 b, fb라는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봐. 그럼 어떻게 쓰지, 민영아? b-a분의 fb-fa 이렇게 쓰는 게 기울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쓰는데 이번에는 x값이 1-h부터 1-h까지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런 거지 뭐 1-h, f1-h라는 점과 1+h, f1+h라는 점 사이의 기울기 이런 개념이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평균 변화율 그거 말고 5단원 밑에 찾아
평균 변화율 써보면 자 이렇게 써야죠.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뺀 거 분의 f1 플러스 h에서 f1 마이너스 h를 뺀 거 요렇게. 그렇지 오케이? 응, 그냥 기울기 쓴 거예요. 기울기 쓴 거.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분모는 2h가 되고요. 분자는 요 앞에 거 그대로인데 그 평균 변화율이 뭐라 그랬냐면 요게 바로 h 제곱 마이너스 3h 플러스 4 요랬네. 그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f 프라임 1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f 프라임 1이라는 게 뭐예요? (1에서의) 평균 변화율 말고 무슨 변화율이지?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봐봐.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잖아. 이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h가 0으로 간다 하면은 일단 요 놈도 1 되고 요 놈도 1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식 전체가 그러면서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그대로 분모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전체가 바로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f 프라임 1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이 뭐하고 똑같다라고 알고 있냐면 이 부분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다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저 뒤에 문제에서 알려준 요 h제곱 마이너스 3h 플러스 4에다가 그냥 h를 0으로 보내. 요것만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h를 0으로 보내니까 이 극한값은 얼마겠어? 4지. 그치? h가 0으로 가면 날아가고 얘만 남는 거냐. 그치? 그죠? 그래서 h'1은 4야. 이런 식으로 풀으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 봅니다. 요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더 익숙할 거예요. 2번 문제 보면 뭐라 뒤에 5단원 프린트 하나 갖고 와.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 모양에서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 x가 2로 가잖아. 그치? 민정아, x가 2로 가면 분모가 어때? 0으로 가네. 그럼 분자 어때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지. 그래야 수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자, 분자에다가 x에 2 집어넣으면 f2 플러스 3은 0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f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극한을 다시 한번 쓸 수 있죠. x가 2로 갈 때 자, x로 묶고 x 마이너스 2분의 fx 하고 3이라는 애를 대신 마이너스 f2 이렇게 쓸 수 있죠.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요걸 뽑기 위해서지, 요 모양. 그치? 병준아, 요게 있어야지 뭐가 되니까. 이게 바로 뭘 뜻하니까. 그쵸? 여기다가 앞에 있는 리미트까지 합쳐지면 이게 바로 f'2를 뜻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x가 2로 가니까 여기 이거 얘 혼자 이제 2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분의가 밑에 하나 깔려 있는 상태로 f'이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치? 물론 로피탈 써도 돼요. 로피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 줄 알아야 로피탈을 쓰면 더 복잡한 구조의 문제들도 많이 나와. 그럴 때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치? 그래서 이런 모양을 자꾸 만들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2분의 f'E가 됐고 그것이 지금 f2의 제곱과 같은데 이게 f2의 제곱과 같은데 우리는 민영아 f2가 얼마인지 알죠? 마 3이었잖아. 그러니까 는 뭐가 돼? 9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f'E는 얼마인 거야? 18 되는 거죠. 18 이렇게. 그치? 미분계수의 모양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4번 한번 해봅시다. 3번, 4번. 3번이 방금 본 것처럼 2번 문제처럼 생각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미분계수를 잘 활용해 봅시다. 일단 3번부터 볼게요. 3번은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피탈을 쓰면 편한데 이제 2번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로피탈 안 쓰고 푸는 방법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 말고 이제 로피탈을 썼을 때 더 불편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로피탈을 써가지고 먼저 일단 풀어보면 우선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분모에 0 들어가면 분자도 0 돼야 되니까 F0과 G0이 이렇게 한 게 는 0인 거니까 F0과 G0이 똑같아 라는 걸 하나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F0과 G0이 똑같아 라는 거에서 그 다음에 로피탈 쓰면 되죠. 로피탈 써보면 얘는 사라졌을 거고 1 됐을 거고 F' 마이너스 G' F' 마이너스 G'가 2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일단 얘가 0분의 0꼴이냐 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유, G' 0이죠, 0. F' 0, G' 0, 요게. 자, 두 번째 꼴 같은 경우에는 이게 0분의 0꼴이 맞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돼. 0분의 0꼴 맞나요? 0분의 0꼴이 아닌가요? 아닐 수 있고 맞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0분의 0꼴이 아니라면 x에다가 0을 그냥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나와야 되잖아. 부정형이 아니라면. 근데 x에다 0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 f0 마이너스 0분의 g0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잖아. 어차피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f0분의 g0이 되는 건데, 이 f0분의 g0이 4가 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 안 돼요. 왜? f0하고 g0은 똑같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f0분의 g0꼴이 된다면 이거는 1이 됐어야지. 1이 아니라 4잖아. 그러니까 이건 모순인 거예요, 모순. 그럼 이게 모순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모양은 부정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0분의 0꼴이니까 얘도 로피탈을 써가지고 극한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로피탈을 쓸 때 분모 분자 미분해야 되잖아. 자, 이런 데다가 써먹으라고 아까 전에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분모는 미분하면 f'(x-2) 되는 거 확실한데, 분자는, 민영아, 분자는 미분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 G'(EX) 아까 뭐라 그랬어? 합성함수면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주고 그리고 곱하기 안에 있는 녀석의 미분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지금 안에 2x가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곱하기 2가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그럼 이제 미분했으니까 x에다 0을 넣어요. 그러면 f'0 마이너스 2분의, 자, 0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G'0 마이너스 1, 이것의 값이 4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하나, 여기서 우리는 f'0과 G'0에 대한 식을 한 개 더 얻은 거지. 네. 아까 전에 하나 얻었고, 그치? 그럼 얘랑 얘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하라는 얘기죠. 나오면 어떡할래? 자, f'0에서 여기 넘길까요? 이거 이렇게 넘겨버리자. 2 넘기고 얘 이렇게 넘겨버리면 결국 이 f'0 마이너스 2 요거 자체가 뭐랑 똑같아? G'0이랑 똑같죠? 그쵸?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G'0 곱해주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은 2G'0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G'0이 얼마예요? G'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G'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F'0은 2분의 3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그럼 얘네 둘이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1이네요. 1. 로피탈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로피탈을 안 쓰고 푼다면 자, 여기까지는 로피탈을 쓴 풀이었고요. 로피탈을 안 쓰면 일단 여기서 F0하고 G0이 같다,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고, 그치?
자, 로피탈 안 쓰고 풀면, 로피탈 안 쓰고 풀어볼게. 자, 로피탈 안 쓰고 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F0과 G형이 같으니까 이제 저 리미트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x분의 fx 빼기 f0 빼기 gx 플러스 g0. 그러니까 f0 한 번 빼주고 g0 한 번 더해준 거예요. 상관없죠. 둘이 똑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앞부분 요렇게는 f'0이 되는 거고 요렇게는 g'0 마이너스 g'0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f'0 마이너스 g'0이 g'0이 2다 이런 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모양, 이 뒤에 있는 모양에서 아까 전에 0분의 0꼴이다 라는 것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0분의 0꼴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식의 분모 분자를 2x로 나눠. 분모 분자를 2x로 나눠요. 그러면 2x분의 f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2x분의 g2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래가 아, 여기 맞네. 땡큐. 자, 2x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거 뒤에다가 우리는 결국 그러니까 로피탈을 안 쓴다는 얘기는 미분 계수 모양을 계속 만들어놔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 빼기 g0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빼기 g0. 여기다가도 빼기 f0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 마이너스 2분의 0 어디서 나왔나? 분모와 분자를 2x로 나눈 거예요. 아, 분모 분자를 2x로 나눴어.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해줬을 때 그때 이제 이 모양이 그대로 뭐가 되고 요게 뭐가 되고 G'0이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요 2는 빼고 그치? 이렇게 x까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고 F'0이 되고 그치? 그래서 이 전체 모양이 2분의 F'0 마이너스 1분의 요거는 G' 2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모양이 되죠. 그쵸? 그럼 다시 좀 보기 편하게 2배씩 해줄게요. 2배씩 해주면 F'0 마이너스 2분의 2배의 G'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로피탈을 써가지고 얻은 식하고 똑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과정은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지. 자, 로피탈을 썼느냐 안 썼느냐. 로피탈 안 쓰고 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 문제로 갈게요. 여기요. 예. 여기서 그 G형이랑 F형 빨간색으로 한 거는 몇 점 추가되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미분 계수의 모양으로 보기 위해서 아까 여기서 0이 아니지 않습니까? 0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F형과 G형 F형과 G형이 0이냐 0이 아니냐 빼기 아까 우리가 얘가 부정형이라는 얘기 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죠? x에다 0을 그냥 집어넣으면 f0 마이너스 0분의 g0 마이너스 0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게 부정형이 아니라면 4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치? 부정형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4가 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형이라는 게 곧 뭐분의 뭐 꼴이에요? 0분의 0 꼴이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0분의 0 꼴이었기 때문에 4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러면 분모 분자 F형과 G형이 모두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해줘도 되는 거죠. 그치?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fx가 이거 문제가 좀 그 내용이 좀 복잡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차함수 fx가 있고 y는 fx와 fx에 x는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하자.
병준아 아까 평균 변화율이 뭐였지? 기울기였지, 기울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G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니까 T 플러스 2에서 T 뺀 거분에 FT 플러스 2 빼기 FT. 그치? 요게 GT입니다. 그죠? 얘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 거 알죠? 기울기 구하는 식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 이게 GT야. 자, 그랬을 때 가조건에서 보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GT가 3이래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GT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뭐야? GT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 3T로 시작하는 모양이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이제 요거 fx가 ax제곱 플러스 bx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GT의 모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2분의가 있을 거고, 자 ft 플러스 2 여기다가 x 자리에 t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 a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t 플러스 2 여기에서 ft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t 제곱 마이너스 bt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를 전개시키면, 자 요거 전개시키면은 at 제곱은 얘랑 지워질 거야, 그죠? 뒤에 있던 at 제곱과 지워질 테니까 나머지 것만 쓰면은 플러스 4at 플러스 4a네요. 그 다음에 bt는 또 요 뒤에 있는 bt랑 지워질 테니까 플러스 2b 이렇게 돼서 결론은 2at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GT가 잡혀요. 근데 민정아 조금 전에 GT는 최고차항이 얼마인? 3인 그치? 최고차항이 3T로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만든 요 모양에서 요거 2a 부분 있잖아?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3이란 얘기지, 그치? 2a가 3이야. 그래서 a는 2분의 3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GT의 모양을 3T 플러스, 자 여기 또 뒤에 2a가 있으니까 3 플러스 b, 자 요렇게 GT의 모양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조건 GFT1 하고 GFT2가 0이래. 민영아, gx라는 함수는 지금 몇 차 함수예요? 이거? 1차 함수죠. 근데 어떤 1차 함수의 값이 0이라 그랬지. 그지? 자, 얘의 값이 0이야 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의 값이 0이란 얘기는 결국은 t가 얼마란 말과 같은 거죠. t가 0인가? 잘 생각해봐. 3t 플러스 3 플러스 b가 0이야. 그럼 t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b 아닌가요? 맞니?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 t를 주인공으로 하는 1차 방정식. 그치? 자 그러면 이거하고 문제에서 말한 요식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봐. 지금 요런 식이 나왔어. 잘 봐봐. GT가 0입니다. 그러면 그때 t 값은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b예요. 근데 여기 보면 G 얘도 0이고 G 얘도 0이라며. 그럼 뭐야? 이놈이랑 이놈 둘 다 얘랑 어때야 돼? 얘랑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gx는 1차 함수니까 gt가 0입니다를 만족하는 t값은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요. 그쵸? 근데 그 gt에다가 t자리에 ft1 넣은 거나 ft2 넣은 거나 똑같이 0 나와야 돼. 그럼 결국은 ft1, ft2 둘 다 이 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그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자 요렇게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럼 ft가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b와 같다라는 이것도 일종의 방정식이잖아요. t에 대한 방정식.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t1과 t2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해되죠? 그쵸? 여기다가 t 자리에 t1 집어넣어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치? 여기다 t2 집어넣어도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a 값이 아까 2분의 3인 것을 구해놨기 때문에 fx라는 식도 여기까지는 쓸 수 있죠. 자, fx가 아까 맨 위에 ax제곱 플러스 bx였는데 a가 지금 a가 2분의 3이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fx를 2분의 3x제곱 플러스 bx 여기까지는 써놓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 이렇게 생각해주면 2분의 3t제곱 플러스 bt 그리고 이거 상수항 넘어와서 플러스 3분의 3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t1, t2다. 가능하죠.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 t1 더하기 t2는 4래요. 병준아, 그럼 요 방정식에서 지금 뭐 쓰란 얘기야? 근각의 수관계 쓰는 얘기지. 그래서 t1 더하기 t2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b니까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b인가? 근데 그 값이 지금 얼마? 4가 돼야 된대. 그치? 그 b 값이 얼마란 얘기야? 근데 선생님 예. 곱하기 그럼 여기서 b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그죠? b 값이 마이너스 6. 자, b 값이 마이너스 6인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t1 곱하기 t2도 써볼게요. t1 곱하기 t2. 그럼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치? 2분의 3분의 3 플러스 b. 그러면은 요거는 9분의 2괄호 3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b 값이 마이너스 6인 것을 방금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어주면 9분의 마이너스 6인가요?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다 왔습니다. 끝났어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gt1 곱하기 t2였는데, 자, 봅시다. gx가 뭐였냐면 gt가 요놈이었죠. gt가 요놈이었는데 우리는 b의 값이 마이너스 6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gt는 3t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친구고, 자, 그 다음에 t1 곱하기 t2가 요 마지막에 찾았잖아. 마이너스 3분의 2가 t1 곱하기 t2였으니까 g 마이너스 3분의 2를 구하세요. 이런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5,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나 조건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조건을 t1, t2가 어떤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정식의 근각의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거, 거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다. 나 조건을 해석하는 거.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예안아, 미분이 가능할 전제 조건이 뭐죠? 두 글자로 말해줘. 맞아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되죠. 그쵸? 근데 민영아, 연속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x는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거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일단 a라는 지점에서 무슨 값과 무슨 값이 존재해야 돼. 맞아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게 연속의 정확한 정의예요. 근데 이제 5번 같이 딱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 있잖아. 요런 함수의 경우에는 사실 이 위에 식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인 동시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1에서의 뭐가 돼?
우극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그냥 간편하게 위에다 마이너스 1는 거랑 밑에다가 마이너스 1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여기에서 연속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식이 방금 말한 것처럼 위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밑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5랑 같다. 요게 연속에서 나오는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병준아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1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좌극한이라 그러면 서운하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게 그지 미분이 가능할 조건인 거죠. 근데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위에 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쓰면 되지. 그래서 애초에 그냥 속편하게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f'x를 구해버리면 좋죠.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미분해가지고 3x제곱 플러스 a라고 써주고 밑에 거는 밑에 거대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고 범위는 그대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미 미분이 된 식이기 때문에 자, 미분된 식에 요 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3 플러스 a 이게 좌미분계수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넣고 싶은데 넣을 게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2지. 이게 우미분계수. 요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5면 b는 얼마인가요? 1 나오죠. 위에 식에다 넣어보면.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다. 내려갑니다. 6번 문제로 가서 자, 6번 문제는 민정아 얘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을 확인해 보면 될까요? 맞아요. 경계선이 되는 x가 0인 지점과 x가 3인 지점을 확인해 보면 되지. 그럼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제 조건이 뭐고? 연속이지. 그러면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여기다 엮는 거랑 여기다 엮는 게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f0이 0이네요. 그 다음에 x는 3이라는 지점, 여기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여기다 삼는 게 여기다 삼는 거랑 같잖아. 그럼 3은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f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맞아요. 그쵸? 요게 3에서 연속일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요거 gx를 아까 본 것처럼 gx를 형제는 어떻게 해버려? 미분해버려. 통째로 g 프라임 x로 미분해버려. 그러면 위에는 맨 위에는 f 프라임 x라고만 쓰면 되겠고요. 가운데는 1이겠죠. 이거 미분하면 뭐야 민영아 이거? 그러니까 속미분 하는 거 맞아. 근데 속미분을 할 대상이 얘네. 얘는 미분하면 뭐예요? x 빼기 a를 미분하면 뭐예요? 1이지 1. 그러니까 속미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곱하기 1이니까 생략하면 되는 거지. b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럼 요겁니다. 그냥 요렇게. 그치? 자, 여기 미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자, 요렇게 해가지고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 생각해보면 f 프라임 0은 1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요렇게 해가지고 x는 3지점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요거는 1은 마이너스 f 프라임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 조건들을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fx를 찾으면 되는 건데 자, 뭐부터 찾아볼까요? 우선 f0이 0이다 하고 f 프라임 0이 1이다 이것만 있어도
그지? 이것만 있어도 fx에 뭐랑 뭐가 처리가 돼요? fx를 2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요 f0이 0이다가 상수항 말해주는 거고 요거는 지금 1차항의 개수 말해주는 거잖아. 다 나왔네. 그럼 fx 완성돼 버렸네. 그치? x제곱으로 시작하고요 1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상수항은 없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요게 그냥 fx인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 fx를 나머지 두식 요거와 요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a, b 찾으면 되겠네. 그럼 미분 먼저 해서 f'x는 2x 플러스 1이고 그것을 여기다가 초록색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1은 마이너스 자 x자리에다 여기 들어가면 2 괄호 3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1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a 마이너스 1 그럼 2a가 얼마죠? 8인가? a는 4 그쵸? 자 a 4 나왔어요. 그럼 a가 4 나온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 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3은 a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x제곱 fx가 x제곱 플러스 x였죠? 자 그럼 요 놈은 3은 자 fx가 x제곱 플러스 x였으니까 마이너스 f1이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가 0이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이 3 그지? 끝났습니다. a는 4 b 값은 3 나왔죠? a 플러스 b는 7 2번 그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럼 역시 또 7번과 8번 두 문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길까를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풀이를 해주세요. 7, 8번 해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번부터 7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활용해가지고 fx에 대해서 정확하게 a, b, c를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fx식을 살펴보면 일단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a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여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꼭지점이 0,a고요. a가 양수니까 뭐 여기쯤에 이렇게 꼭지점을 가지고 있고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가 생기겠지. 그치? 자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0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1에서 이제 요 놈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요 놈은 위로 볼록하지요. 위로 볼록.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x가 3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라 그랬으니까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어차피 요 구간은 양수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3에서 미분이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부드럽게 함수가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요거랑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 지점에서 둘이 만나야 되고요. 부드럽게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x축과 다시 만나는 요 지점 있잖아. 여기가 3이어야 그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면서 미분 불가능해지겠지.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벌써 이 밑에 줄에 있는 함수에 대한 3가지 정보를 얻은 거예요. 3가지 정보. 그냥 표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놈을 g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gx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여기다가 지금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잖아. 그 1 플러스 a가 g1하고 같아야 되죠. 1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치? 연속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요 미분하면은 2x잖아요. 미분하면 2x. 그러면 2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지. 그러면 그 2라는 미분 계수가 얘한테도 적용돼야 되잖아. 그래서 g 프라임 1이 2다. 이것도 만족돼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뚫고 지나갔으니까 g3이 0이다.
요렇게 세 가지가 이 밑에 줄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두 가지를 먼저 활용해 볼까요? G'X 먼저 쓰면 G'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B인데 G1이 2가 돼야 되는, G'1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2가 된다. 그럼 B 값은 8 되겠네. 8. 그 다음에 G3 가겠습니다. G3은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B가 8이었으니까 8, 3, 24 플러스 C인데 그게 G3 0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C 값은 3이네요. C 값은 3. 그죠? 그래서 B 값, C 값 다 나왔으니까 요거 생각하면 GX 완성됐어요. G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 요 놈인 거고, 그러면 이제 1번 조건 가면 되겠죠. G1이 얼마가 됐냐면 8 된 거거든. G1이 8. 그럼 A는 7 나오겠습니다. A는 7. 그래서 A는 7, B는 8, C는 3. 답은 18,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충분히 문제의 정보들을 해석하고 그걸 이제 계산으로 답으로 연결하면 되겠다. 내려갑니다. 8번으로 가서, 자, 8번은 우리가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F 합성 fx 이 함수를 구할 줄 알아야지. 이 합성 함수를, 그치? 얘를 구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뭐 gx랑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fx의 합성 함수 F 합성 fx를 구해볼 건데, 얘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갈게요. 그래프를 좀 그려놓으면, 자,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까지는 2x-4니까 마이너스 4에서 기울기가 2로 올라오죠. 그러면은 3 집어넣으면 3,2까지 올라오겠네. 이렇게 여기쯤까지.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이렇게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부터는 이제 x-1이니까 기울기가 1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찾아놔야 될 게 뭐냐면 이 함수 값이 3이 되는 순간 있잖아. 요 함수 값이 3이 되는 순간. 자, 함수 값이 3이 되는 순간이 얼마인가도 찾아 놓으셔야 합성함수를 찾기가 편하거든요. 얘가 얼마일까 계산해 보면 얘는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F 합성 fx를 구해볼 건데, 첫 번째 단계는 x자리가 fx로 바뀐 거잖아. x자리가 fx로 바뀐 거니까 우변도 x자리를 fx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2fx 마이너스 4, 여기는 fx 마이너스 1, 이렇게 x를 fx로 막 그대로 바꾼 거예요. 또 범위도 x가 3보다 작다가 아니잖아. fx가 3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는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딱 x자리를 싹 다 fx로 바꿔주는 거, 이게 처음 할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fx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생각해보면, f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형진아, f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x는 어떻다는 얘기일까? 이 그래프를 잘 보면 f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 라인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요게 fx가 3인 거니까 f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모두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이 쓰면 안 돼. 왜냐면 여기 구간에서는 fx가 꺾어진 이후고요. 요 구간에서는 fx가 꺾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자, fx가 3보다 작아요 라는 범위를 쓸 때 우리가 요거를 둘로 구분해가지고 x가 3보다 작은 범위와 x가 3보다 작은 범위와 그 다음에 요 사이 범위 있죠? x가 3에서부터 4 사이인 범위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는 요 fx 자리를 뭘로 채워줘야 되느냐? 요 fx 자리가 요 녀석이잖아. 그치? 꺾어지기 전. 꺾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fx 식에서, 요 식에서 꺾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줄에 있는
요 놈이 fx 역할을 하는 중인 거죠. 그죠? 따라서 요 식의 형태를 쓰는데 요 fx 자리에 얘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괄호 2x-4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x가 3에서부터 4 사이에 있을 때는 일단 이 모양이긴 해요. 식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단 꺾어진 이후기 때문에 fx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밑에 줄에 있는 요 놈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요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줄에 있는 거는 fx 자체가 3보다 큰 거니까 fx 자체가 3보다 크면은 요 위에 부분이죠. 요렇게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구분할 거 없이 그대로. 자, 당연히 그때 fx는 꺾어진 이후에 fx니까 요 놈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x-1 -1 요게 바로 x가 4보다 클 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가지고 쓰면 결국 f 합성 fx라고 하는 합성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 세 가지로 구분돼서 적는데 첫 번째 줄은 4x-12 이게 x가 3보다 작을 때고요. 두 번째 줄은 2x-6 얘가 x가 3에서부터 4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x-2 요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합성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gx라는 애가 이제 2차 함수 gx가 하나 등장하는데,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그 gx하고 방금 우리가 구한 합성함수를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병준아, 원래 미분 가능이면 뭐부터 체크하는 거야? 연속부터 체크하는 거지.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연속은 확실하죠. 그죠? 왜냐면 이 합성함수도 지금 연속함수고요. 생각해보면 다 fx 자체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연속함수를 합성했으니까 연속이에요. 그리고 gx도 2차 함수니까 연속이죠.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연속은 걱정할 게 없는데 얘가 그러면 gx 곱하기 f 합성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연속은 걱정할 거 없고, 자, 요거 곱하기 f 합성 fx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생긴 요 함수를 통째로 미분한 다음에, 지금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요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잖아, 그치? x가 3인 순간과 x가 4인 순간, 그 두 순간에도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gx를 하나 곱해줄 거야. gx.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앞에다가 gx라는 함수만 하나 이렇게 곱해 놓을게요. gx.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gx가 곱해졌어. 얘도 gx가 곱해졌어. 그러면 그 밑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 이 함수를 통째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통째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생길까? 얘하나 이거 곱미분이잖아, 그치? 이거 곱미분 하면 어떻게 돼? g'x 4x-12 플러스 요거는 미분되고 뒤에 거 요거 그대로고 뒤에가 미분되는 거니까 4g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하면은 g'x 뒤에 거 그대로, 뒤에는 2gx 이렇게 될 거고, 자,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g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두 개에다가 얼마를 넣어봐? 얘네들의 경계선은 얼마? 3이잖아, 그치? 이해되니? 그 위에다 삼는 거랑 밑에다 삼는 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보세요. 3 넣는 순간 이 부분이 뭐가 되니? 0되죠. 얘도 뭐 되니? 0되죠. 그쵸? 그러므로 3 넣는 순간 이 앞에 건 그냥 다 사라지는 거고, 4g3하고 2g3이 같아야 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g3이 0이란 얘기죠.
G3이 0이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네둘 봅니다. 얘네둘한테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경계선이 지금 4잖아. 4. 그러니까 요따 사는 거랑 밑에다 사는 게 같아요. 그죠? 그 위에다가 4 집어넣으면 요 앞에가 이제 괄호 안에가 2가 되는 거니까 2G'2 플러스 2G2 하고요. x에다 지금 4 하는 거죠? x에다 4 하는 거였으니까 여기 2G'이 4, 그 다음에 2G4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줄에다가도 4 집어넣어. 밑에 줄에다가도 4 집어넣으면 또 2G'4 플러스 G4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거 날려버리고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 여기도 결론이 뭐야? G4가 0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G3도 0이어야 되고 G4도 0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조건인 거예요. 그죠? 약간 함수가 복잡해졌지만 결국 우리 앞에 문제 푼 거랑 같은 원리를 푼 거예요. 미분 시켜놓은 다음에 경계선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같다 이렇게. 그지? 자, 그런데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였기 때문에 gx는 완성이 됐죠. 3 넣었을 때도 0 나와야 되고 4 넣었을 때도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gx는 요거 이렇게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그럼 g0의 값이 얼마입니까? g0의 값은 12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뭐라고요? 뭐 합성함수만 구할 줄 알면, 그치? 합성함수 구한 이후의 과정은 쉬운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49쪽까지 했고, 우리 이제 토요일날,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다음 주 화요일날은 한번 쉰다 그랬죠? 다음 주 화요일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날 수업을 할 건데, 목요일날 1시에 하자 그랬죠? 1시? 민영이 혹시 그때 올 수 있니? 목요일날 1시에 여기 50쪽부터 또 이어가지고, 원래는 목요일이 확통하는 날인데 우리가 화요일날 수업을 못했으니까 50쪽부터 이어가지고 여기 수능 완성 진도를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